신우의 결혼식 3개월 전. 언니, 저 청첩장 나왔어요. 이거 어머님,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주시면서 꼭꼭 그냥 오셔서 밥 드시고 가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그동안 저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 그래요. 아셨죠? 아, 그리고 혹시 몰라 몇 장 챙겨왔는데 필요하실까요? 청첩장 여부는 오빠랑 한 번 더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 쪽도 손님 있을 테니까요. 아, 청첩장 정말 예쁘네요. 요즘은 종이 청첩장 잘 안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 세대분들께 드리는 건 이렇게 종이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모바일 청첩장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른분들은 아직까진 종이 청첩장이 더 좋으신가 봐요. 맞아요. 엄마도 멀리 있는 분들 드리려면 종이보다는 모바일 청첩장이 좋다고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은 복잡하기만 하고 어렵다고 종이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건 그렇고 정말 아가씨가 결혼을 하네요. 저희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 애기였는데. 에이, 언니, 애기라뇨. 언니랑 오빠 결혼할 때 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애기죠. 그때가 민증도 안 나왔을 거잖아요. 저 언니, 오빠 결혼할 때 민증 있었거든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그때 그 예뻤던 아가씨가 벌써 결혼을 한다니. 감상에 빠질 생각하지 말아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라요. 아, 아니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구청 가서 도장 찍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청첩장도 나오고 그랬는데 감상에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오빠랑 결혼만 늦게 했지. 아가씨 아기일 때부터 받는걸요? 근데 언니는 오빠랑 그렇게 오래 사귄 거 안 지겨웠어요? 오빠가 그때 22살 때였으니까 언니가 20살 신입생 OT 가자마자 오빠한테 코 깨어가지고 다른 사람 못 만나보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잖아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래 사귀면 그냥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족이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아가씨 어릴 때도 그렇게 궁금한 게 많으시더니 지금도 호기심 천국이시네요? 저 사실 엄청 궁금했거든요. 저는 언니를 9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사실 오빠랑 결혼하는 게 당연히 언니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어릴 때도 대단했지만 연애하고 결혼을 앞둔 지금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단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랑만 10년 연애인데 저는 조금만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고 조금만 지나면 단점이 보이고 그러던데 언니는 안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랬죠. 근데 새롭고 설레고 가슴 뛰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오빠랑 저랑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 척하면 척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가씨, 다르게 생각해봐요. 아가씨가 그랬죠? 조금만 지나면 흥미가 떨어지고 단점만 보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결혼하시는 서방님은 어때요? 흥미가 떨어지고 단점만 보이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빠랑 지금 2년째 연애하고 결혼 준비하는 거지만 언니 말대로 익숙하면서 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됐죠. 우리 아가씨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거니까 저는 안심이에요. 물론 오빠도 아가씨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걸 알고 있을 테니 안심이고요. 아무튼 우리 아가씨 결혼 축하 선물로 뭐 해줄까요?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아가씨한테 오늘 나와달라고 연락한 거예요. 오빠는 아가씨한테 결혼 축하 선물 드렸으니까 저는 다른 축하 선물 주고 싶은데. 에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다 알아요. 언니가 오빠 통해서 저한테 결혼식에 보태라고 돈 준 거죠? 오빠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큰 돈을 저한테 줬겠어요. 어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무튼 언니는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아니면 부부가 서로 입이라도 잘 맞추지 그랬어요? 이미 오빠가 다 이실 짓고 있어요. 보정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아, 정말요? 오빠한테 그렇게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휴, 저는 됐으니까 언니 써요. 이번에 이사 가면서 가구도 다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더 좋은 거 사시지. 괜히 저 챙겨주신다고 2천만 원이나 보태주시고.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번에 가구 바꾼 것도 중고예요. 저희 친정집에서 지인 찬스로 가구 바꾼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기존 가구도 다 새 거더라고요. 제가 아까워서 엄마한테 저 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희 엄마는 저희 신혼집에 널 가구 보러 다닐 때 이런 걸 왜 사냐? 이런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비싼 게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는 거 있죠? 아, 진짜 엄마랑 가구 보러 가기 싫었는데. 언니는 결혼할 때 저희 엄마 싫지 않았어요? 딸은 제가 봐도 별로인데 언니는 어떻게 참은 거예요? 에이, 뭘 참아요. 저 안 참아요. 안 참긴요. 맨날 김치 담으러 오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와서 김장하고, 갑자기 쓰지도 않는 접시 닦으러 오라고 하면 와서 접시 닦고, 이게 다 시집살이지 뭐예요.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다 크고 나서 들어보니까 언니랑 언니 처음 결혼할 때도 엄마가 엄청 뭐라고 했다면서요. 그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오빠가 아까운 게 아니라 언니가 100배는 아까웠는데, 엄마는 오빠가 뭐라고 언니한테 그렇게 의스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김치 담그러 오라고 하면 김치 담그는 척하고 수육 삶아서 수육 만들어 먹고 다음 해부터는 김치 파는 곳에서 사서 보내드렸고 접시 닦으러 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식세기 사서 보내드리고 거기 넣어서 돌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은 다 오빠 용돈에서 뺐어요. 저도 절대 참지 않아요. 아가씨, 그동안 제가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 어쩐지 오빠가 언니 가고 나서 집에서 그렇게 전화하고 언니 불러서 일 시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군요. 저도 시댁에서 시집살이 시키면 남편을 잡아야겠어요. 꿀팁 감사합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엄청 좋아요. 본인 용돈에서 돈 까이기 싫으면 저랑 어머니 사이에서 열심히 중간다리 역할 해야겠죠? 언니, 그럼 혹시 오빠 통해서 주신 돈도 오빠 용돈에서 까이고 있는 거예요? 아우, 시어머니 구박으로 나가는 돈이랑 아가씨 드리는 돈이랑 같아요? 당연히 아가씨 드리는 건 저희 부부가 아가씨를 위해 모은 거죠. 언니, 감동이에요. 저 진짜 잘 살게요. 저와 남편은 제 나이 20살에 만나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막 남편과 연애할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다는 말에 참 신기했었는데 어렸던 시누이가 몇 번 저희 데이트에 따라 나와 같이 놀다가 친해졌습니다. 시누이는 제게 남편의 동생보다는 제 동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누이와 저는 서로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를 좋아하고 같은 음식을 즐겨 먹었으며 성격도 똑같아서 서로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연애할 때 남편이 시누이를 질투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던 시누이가 중학생이 되어 첫 교복도 입어보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도 보고 대학생이 돼서 알바를 하고 첫 월급을 탔다고 저희한테 치킨을 쏘던 날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런 시누이가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는데 저와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뭐 가지고 싶은 건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알아봤지만 시누이는 여태까지 해준 게 있는데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는 했죠. 그런 시누이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잘 자라준 게 자랑스러워 뿌듯했습니다. 부디 우리 예쁜 시누이가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좋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죠. 물론 이런 마음은 저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신우의 결혼 3개월 전. 아유, 사돈처녀가 벌써? 그 작던 사돈처녀가 벌써 결혼을? 하하, 경사구나. 그 꼬마가 그렇게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사부인께서도 좋으시겠다. 아유, 좋기만 하겠어. 아주 그냥 편하시지. 아들도 결혼했고 딸도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 집에 다시 없을 경사잔수. 그렇지. 근데 우리 사돈 처녀는 식장에 어떻게 들어가나? 아, 우리 김서방이 손잡고 들어가나? 내가 사돈 돌아가시고 사돈 처녀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치. 원래라면 시아버지 손잡고 들어가야 하는데 대신 우리 아가씨한테는 든든한 오빠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물론 김서방이랑 사부인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부모가 온전히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니까 하는 말이다. 나도 너 태어나고 나서 혹시 몰라서 건강 열심히 챙겼다. 이왕 건강 챙기는 김에 동생도 하나 더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 아유, 얘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니? 다 하늘에서 주셔야 하는 거야. 에헤, 그래, 너희는 뭐 소식 없고? 아유, 이 사람아, 왜 그런 걸 물어?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할까? 아유, 아니, 당신은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엄마 된 마음으로서 그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애 마음을 심란하게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말할까? 됐고, 우리 사돈 처녀 결혼하는데 우리가 뭐 해줄 건 없으려나? 됐어요. 안 그래도 그 사돈 처녀가 꼭 그냥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하던데 그동안 자기 많이 챙겨주셨는데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꼭 그냥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하셨네요. 아무리 당사자가 그렇게 말해도 그러는 건 아니지. 아, 그럼. 게다가 우리가 사돈 처녀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봤는데 우리도 뭘 해줘야지. 엄마, 아빠, 이미 부부가 많이 해줬으니까 더 해주실 필요 없고 그래도 마음에 걸리면 축이 좀 많이 해줘. 우리가 뭘 더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받는다고 하니 해줄 수 있는 게 있나. 그냥 뒤에서 남편 통해서 돈 좀 보내주고 그랬어요. 원래 결혼할 때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좀 넣어줘. 알았죠? 돈은 당연한 거지. 혼수나 이런 건 안 필요하나? 우리가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아유, 사돈 처녀가 거절하잖아, 아빠. 이제 그만. 그냥 축의만 많이 해주셔. 알았죠? 아유, 알았다. 그만해라, 응? 그만해. 아유, 예, 그래. 아주 귀에 닦지 않겠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엄살은. 신우이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시부모님도 맞벌이 중이셔서 맡길 곳이 없으면 종종 저희 데이트에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우이는 저희 데이트에 따라와서 저랑 신나게 놀고 저랑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써서 저랑 같이 친정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던 신우이라서 친정 부모님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필요한 건 없을지 물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진정시켜드렸죠. 하여튼 우리 가족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기다리던 신우이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결혼식 당일. 결혼식도 끝났고 손님들도 얼추 가셨으니 그래, 이제 정산하자. 엄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집에 안 가도 되겠어? 피곤하다며. 정산은 나랑 와이프랑 하고 갈게. 예, 이런 건 같이 하는 게 빠르다. 내가 적을 테니까 상훈이 너는 돈 세고 지연이 너는 계산해라. 아, 그래. 분업해서 빨리빨리 하자. 아휴, 결혼식 한번 하기 힘들어. 우리 결혼할 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그땐 우리가 당사자니까 더 정신 없었지. 지금도 아가씨랑 서방님이랑 정신 하나도 없으실걸? 너희 결혼할 때는 이것보다 더 했지. 그때는 너희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각자 집에 초원이었으니까 더 사람 많고 북적북적했었다. 확실히 그때보다는 부모님 손님이 적긴 했지. 아유, 그건 그렇고 이건 또 언제 다 하고 가지? 자기야, 이럴 시간에 얼른 하자. 우리 오늘 일찍 온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응, 얼른 하고 가자. 자기야, 이 봉투에 장인어른 장모님 성함 적혀 있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언제 축의금 내셨지? 난 받은 기억이 없는데. 아, 얘는 너가 안 받았으면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이 받았겠지. 뭘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 엄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굳이 안 내셔도 되는데 내셔서 그렇지. 자기 장모님 장인어른께 그냥 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 당연히 했지.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작던 사돈처녀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올 수 없다고 하셔서 내가 축의금 많이 내라고 했어. 준다는데 거절하기는 좀 그렇잖아. 에이, 그래도 그렇지. 죄송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다시 전달해 드려. 아유, 얘는? 오셨는데 그럼 내고 가셔야지. 밥도 드시던데 안 내고 가겠니? 주시면 넙죽 받는 거지. 널 싫으면 나 줘라. 내가 가질란다. 엄마, 이걸 왜 엄마가 가져? 이건 당연히 지연이가 다시 장모님 장인어른께 돌려드려야지. 그러는 거 아니야. 주신 마음이 있는 건데 뭘 다시 돌려드리니? 그래 자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아가씨 드리자. 응? 우리 부모님도 내가 다시 돌려드리면 속상하실 거야. 그래도 나름 고민하시고 축의하셨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아가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으신 마음에 축의하신 거니까 확인하고 아가씨 드리자.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아가씨가 어머님, 아버님 하시면서 전화하면 그걸로 충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자. 응? 아휴, 내가 진짜 장모님, 장인어른께 죄송하고 감사해서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자기야. 뭘 죄송하고 감사하니. 됐고 얼른 얼마 들었는지나 봐봐라. 어서 하고 가자며. 진짜 엄마는 왜 계속 그러는 거야? 왜긴 왜야. 나도 피곤하니까 빨리 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다고 했잖아. 됐고 얼른 불러라. 잠시만 좀 세보고. 자기야, 장인어른 장모님 축의를 100만 원이나 하셨는데? 그래? 엄마랑 아빠가 아가씨 결혼하는데 제대로 못 챙겨준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많이 하라고 했더니 정말 많이 하셨네. 많이는 무슨, 너희 친정은 그렇게 잘 살면서 10년 넘게 봐온 사돈처녀 결혼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한 게 많은 거냐?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지연이 볼낯이 없어. 시집살이 시킬 때도 그랬지만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예지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큰 돈을 축의로 주셨는데 엄마는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뭐?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삐뚤어진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장모님, 장인어른 뵐 때마다 볼이 다 화끈거려. 엄마가 지연이 막대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나한테 김서방 하시면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좋은 거 해주신다고. 야! 너는 또 왜 발끈하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그리고 내가 언제 쟤를 막대했니? 엄마는 맨날 틀린 말만 하니까 제발 아무 말 좀 하지 마. 입으로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라고. 왜 엄마는 그걸 이해하질 못해? 그리고 엄마 맨날 지연이 막대하잖아. 내 와이프 좀 그만 괴롭혀. 이게?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세상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무슨 말할 때마다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어? 아주 그냥 멍청해가지고 지 마누라한테 잡혀 살기나 하고. 다른 집 아들들은 엄마 혼자 남으면 외로울까봐 모시고 산다고 하든지, 아니면 주말마다 꼬박꼬박 찾아온다고 하던데.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디? 근데 왜 소리 지르고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다 엄마 때문이지 뭘 물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말리셨지. 아버지 안 계시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냥 툭툭 뱉는 말이 얼마나 사람 열받게 하는 줄 알아?
내가 왜 쉬는 날에 본가를 안 가는데 엄마가 계속 사람 열받게 하니까 안 가는 거 아니야. 가면 엄마랑 이렇게 살 게 뻔한데 쉬는 날에 본가를 가고 싶겠어? 나는 우리 집 가는 것보다 지연이 본가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해. 거기 가면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목소리 높일 필요 없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어. 예, 그래. 거기 가서 살아라, 살아. 아주 거기로 호적도 가져가지 그러냐? 왜 아직도 내 밑에서 내 아들로 살고 있는데? 왜긴 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부탁하시고 가셨으니까 아버지 유언 따라 드리는 거지. 아무튼 엄마, 한 번만 더 지연이에 대해 욕하거나 장모님, 장인어른께 욕하면 나 엄마 다시는 안 볼 줄 알아? 알았어? 이게, 응?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아유, 됐어. 저도 처음 어머니의 있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에 열이 확 올라오더군요. 제 욕은 참아도 부모님 욕을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하려고 하자마자 남편이 화를 내주는 덕분에 저는 제 속에 있는 화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밀린 어머니께서는 됐다고 빽 소리를 지르시고는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더니 제가 준 물을 마시고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해, 자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나도 엄마 이해를 못하겠어. 사람이 왜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뱉어내는지. 진짜 엄마는 저 입이 문제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사돈이고 며느리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야, 자기야. 나도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났는데 당신이 나 대신 어머니께 화도 내주고 어머님 대신해서 사과해줘서 마음이 풀렸어. 아, 정말 자기야, 우리 이거 얼른 하고 가서 쉬자, 응? 엄마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네. 시누이 결혼 2달 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기도 하고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셔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얼마나 남았을까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몸에 기력이 없으시고 기력이 없는데 약이 들어가니 정신이 멀쩡하실 때가 많지 않으셔서 오늘을 넘기시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울면 할머니도 슬퍼하실 거야.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병원에 있자. 나 할머니 가시는 마지막이라도 지켜드리고 싶어. 그래, 여보. 우리 울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어머니께 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지 말자. 지연이, 너는 오늘 병원에 있어도 되니? 김서방한테 말은 했고? 김서방도 병원 오는 길이래.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병원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아빠, 할머니가 어릴 때 나 키워주신 거 김서방도 알고 있어. 오늘 병원에서 할머니랑 마지막 인사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다고 온다고 한 거야. 아버님! 어머님!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왔어?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쉬지 않고. 피곤할 텐데 바로 온 건가? 오는 게 당연하죠. 할머님이 제일 예뻐하시는 손녀 사위인데.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아버님. 저 잠시만 연락이 와서. 받고 와.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병실을 나가고 부모님께서 남편과 먼저 저녁을 먹고 오라는 말에 저 역시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조용한 복도를 지나 전화 소리가 들리는 휴게실로 갔는데 핸드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휴게실 밖 복도에서도 들리더군요. 아우, 얘, 너는 거기가 어디라고 가니? 어디긴 어디야. 사랑하는 와이프 할머님 병실이지.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일 끝나면 집으로 오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이 병원에 가냐고. 엄마, 내가 말했지.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하라니까. 어릴 때 지연이 키워주신 분이셔. 엄마는 왜 그렇게 예의가 없어? 너는 엄마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버릇 지적할 때 엄마 말버릇 좀 고쳐.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 엄마는 왜 말해도 고쳐먹질 않아? 이게? 감히 엄마를 가르치려 들어?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힘들어. 엄마랑 싸우는 것도 지겨워. 남편은 어머니께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한숨을 내쉬며 나온 남편이 저를 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다급한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함께 아빠와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황급히 뛰어갔고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결혼 2달 뒤. 지연아, 밥 먹자. 응? 우리 할머니 가시는 길 같이 있지도 못했는데 무슨 식사야. 그때 저녁 먹겠다고 병실 나가지 말걸. 할머니랑 함께 있어야 했는데 저녁 먹겠다고 할머니 가시는 것도 못 보고. 지연아, 그러지 말아라. 그때 너희가 바로 달려와서 할머니 너희 보시고 천국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밥도 먹고 그래야지. 그래, 언제까지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을 거니. 밥도 먹고 그래야 기운이 나지. 할머니가 너 밥 안 먹는 걸 제일 싫어하셨잖아. 아빠의 말에 꾸역꾸역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바람을 좀 쐬고 오라는 엄마의 말에 잠시 복도에 나와 쭈그려 앉아있는데 멀리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언니, 괜찮아요? 밥은 먹었어요? 너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장례식장을 간다고 설치니? 아가씨랑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나 왔다. 엄마 좀.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니? 너가 와야 한다고 해서 왔지? 예. 조의금 한 5만 원이면 되니? 자, 네가 봉투에 넣어서 함에 넣어라. 나는 장례식장은 들어가기 싫다. 엄마, 진짜 계속 예의 없게 그럴 거야? 어머님, 제가 진짜 참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사돈 집안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으세요? 싸가지는 밥에 말아 쳐두셨어요? 왜? 감히 어디 시어머니한테? 할머니 돌아가셔서 슬픈 사람 앞에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꼴랑 5만 원 주시면서 뭐요? 장례식장 들어가기 싫다고요? 이것도 제가 사드린 거죠? 지갑 내놔요. 저 이제 어머니께 신물 나서 더 이상 상대 못하겠어요. 저 이제 어머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야,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보는 줄 아냐?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나랑 이야기도 하고 겸상도 할 수 있었던 거지. 막말로 손자도 못 낳는 너 같은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아이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대들기나고 말이야. 이게? 엄마, 뭐 하는 거야? 어디 귀한 내 와이프한테 손을 들어? 그래, 너 잘 왔다. 네 와이프라는 애가 나한테 한 짓을 봐라. 내가 장례식장 안 간다는 거 너도 알잖니. 그래서 대신 조의금 좀 내라고 하니까 눈이 확 돌아서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지가 준 거라고 지갑도 뺏어갔다고. 내가 못 들었을 것 같아? 도대체 엄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굴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야. 알아? 사돈 때 큰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면 조용히 와서 슬픈 며느리 위로 좀 하는 게 어려워? 엄마 마음씨가 그렇게 미우니까 우리 남매도 엄마랑 같이 있기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내가 엄마랑 얼마나 연을 끊고 싶었는 줄 알아? 그럴 때마다 나 잡아준 게 여기 있는 지연이었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징글징글해. 엄마, 얼른 지연이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나도 이제 엄마랑 더 이상 안 봐. 너 미쳤니?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 받을 사람은 나야.
예지! 너도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 오빠한테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엄마, 나도 오빠랑 같아.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왜 결혼을 하기 싫었는데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 안 하려고 한 거야. 옆에서 엄마가 언니 구박하는 거 보면 내가 다 죄송스러워. 세상에 엄마 같은 이상한 시어머니는 없을 거야. 오늘도 사돈댁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거니까 내가 가자고 하기 전에 엄마가 미리 와서 찾아뵙고 그래야 하는 게 예의 아니야? 엄마는 우리한테 그렇게 예의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지키는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오늘도 결국 이렇게 사달을 냈잖아. 예지, 너는 엄마 모시고 집에 가 있어. 여보, 일어나. 내가 미안해. 아니, 이제 당신이 사과하는 건 필요 없어. 나는 어머님 사과가 듣고 싶어. 모두 사과해 주세요. 뭐라고? 이것들이 사람을 몰아넣고 괴롭혀? 아이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악독한 며느리와 아들, 딸들이 다 늙은 엄마 괴롭혀요. 뭐라는 거야? 저분들이 우리 집 사정에 관심이라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분들도 다 보셨을걸? 엄마가 얼마나 막장 시어머니인지?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마. 내가 이래서 창피하다는 거야. 엄마는 어디서든 본인이 불리하면 이렇게 하더라? 나 진짜 오늘로 엄마랑 인연 끊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 모습 좀 아름답게 남기자. 응? 뭘 아름답게 남겨. 다 됐고 얼른 지연이한테 사과해. 그리고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알겠어? 아유, 내가 왜 저런 애한테 사과를 하는데? 사과는 제가 해야지. 엄마는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구나. 됐어. 나도 엄마랑 더 할 말 없어. 이제 나랑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마요. 알겠어요? 예지야, 엄마 모시고 나가. 언니, 미안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소란스럽게 됐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 잘못도 아닌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유, 이렇게 끌려나가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고 나와. 사돈댁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서 처신을 더 잘했으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렇게 아나무인으로 지연이 대하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뭐라고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시누이의 손에 질질 끌려 장례식장에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께서 나오셔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고 남편은 다 본인 잘못이라며 부모님과 제게 사과를 했죠. 저와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남편 잘못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을 달래주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말 남편은 본인이 하던 말을 지키듯이 어머니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아가씨 역시 어머니 번호를 차단했고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지듯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어머니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했죠. 할머니 장례 한 달 후. 언니, 정말 그때는 죄송했어요. 제가 괜히 엄마 모시고 가서 언니만 곤란하게 해드렸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가씨. 그러지 말아요. 아가씨 잘못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건데 왜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아가씨가 해요? 할 거면 어머니께서 하셔야지. 그래도요, 엄마가 언니한테는 따로 연락 안 하셨죠? 하긴 하셨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님 받아줄 마음의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어서요. 저라고 어머님이 좋아서 그동안 받아들이고 살았겠어요? 남편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
그거에 맞는 도리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죠. 아, 언니, 앞으로도 엄마한테 연락 오면 받지 말아요. 아마 돈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랑 오빠랑 매달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리고 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남편이 월급 저한테 주기 전에 어머님 용돈, 본인 용돈을 빼고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설마 이번에는 안 보내셨어요? 언니, 저희 남매가 엄마가 뭐가 좋다고 보내겠어요. 그 장례식 때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봤죠? 본인이 불리할 때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저희가 용돈 줄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려면 두 사람이 보내주던 용돈이 있어야 할 텐데. 언니, 괜히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도 이렇게 한 번 당해봐야 본인이 큰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용돈 외에도 제가 드린 카드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드린 카드로 맛있는 거 사드셨던데요?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카드 쓰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돈 많이 나올 텐데. 당연히 한도 걸어놨죠.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 이제 편하게 살아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시집살이 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희가 더 빨리 이렇게 나섰어야 했는데 그동안 나서지 못한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말이라도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에이, 뭐가 고마워요. 더 빨리 해결했어야 했는데 질질 끌다가 결국 큰일이 터지고 수습했잖아요. 이제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언니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제 착한 며느리 하지 말고 나쁜 며느리도 해봐야죠. 안 그래요? 물론 언니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저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저도 이제 안 참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장례식 후 오랜만에 만난 아가씨는 저에게 대뜸 사과부터 했습니다. 몇 번이나 괜찮다고 하며 아가씨를 달랬죠. 사실 아무리 두 남매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해도 혈연이라는 게 쉽게 끊기는 게 아니니까 제 뒤에서 시어머니께 연락이라도 드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락뿐 아니라 용돈도 끊었다는 말에 걱정도 되더군요. 그래도 나이 많은 노인네인데 돈이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시누이가 본인 카드가 어머님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제일 속상한 건 본인 어머니를 끊어내는 과정에 있는 아가씨 본인일 텐데 말이죠. 아가씨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 아래에서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태어났는지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걱정하자 시누이는 얼른 대화 주제를 바꿔 본인의 신혼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들으며 오늘 저녁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여보, 나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얼른 와서 먹어요. 와, 진짜 맛있겠다. 오늘 누구 생일이야? 아니면 우리 오늘 무슨 기념일이야? 아니,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 거예요.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먹어요. 잘 먹을게요. 맛있다. 오늘 아가씨랑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랜만에 둘이서 실컷 이야기했어? 그러고 보니 걔는 결혼식도 끝나고 신혼집에 들어갔으면 집들이를 해야지. 어떻게 한 번을 초대하네? 안 그래도 아가씨가 집 정리하면 부른다고 했어. 이게 아니고 아가씨한테 들어보니까 어머님 용돈 안 보냈다며? 아버님께서 남긴 유언도 있으신데 그건 보내드리자 여보.
나이 많은 노인네가 돈도 없으면 진짜 힘들어. 아, 당신 좋은 며느리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내 뜻 따라줘.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야 고쳐줘. 그동안은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 내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만 생각하고 살자. 응? 알았지? 결국 저는 남편과 시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걱정을 하자 시누이가 시어머니 댁에 틈틈이 가서 냉장고를 채우고 어떻게 사는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난 어제 어머니께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그건 제게 그동안 본인이 경솔했다는 진심이 담긴 사과 문자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겪었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신기해하니까 남편이 물어보더군요. 왜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어? 뭐 좋은 거라도 있어? 아, 아니 여보. 어머님께서 그동안 자기가 경솔했다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셨어. 세상에, 그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 있지? 우리 마누라 이렇게 착해서 어떻게 해. 그동안 괴롭힘 당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문자 하나 온 게 그렇게 신기해?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잖아. 어머니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 그것도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했을 나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신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어머님 용서한다고 했어? 그거 다 연극이야, 연극. 당신이 아직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러는데 용돈 떨어지고 카드는 한도가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당신한테 그렇게 보낸 거야. 당신한테 그렇게 보내면 마음 착한 당신이 당연히 본인 자식들 말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이야.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내가 생각한 게 맞을걸? 나중에는 내가 너한테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받냐 하면서 엄청 뭐라고 하실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두 번 당해? 우리 엄마는 평생 저럴 뿐이니까 당신도 그 문자 하나로 너무 감동받지 마. 그래도 이렇게 사과도 하셨는데 이제 용돈은 보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어머님도 생활비가 좀 있어야지 않겠어? 용돈 안 보내드려도 지혜가 매주 가서 냉장고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돈 나갈 곳은 카드 쓰면 되는 거니까.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나랑 지혜가 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푹 쉬어. 그동안 엄마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행동 모두 잊고 나랑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응, 그러자.